자, A 플러스 리포트 작성법 이렇게 하니까 A 플러스 받는 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사실 리포트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쉽습니다. 저만 따라오시면 A 플러스 리포트 쓸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네, A 플러스 보고서 작성법. 예, 오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리포트를 잘 쓰고 싶다. 이게 또 여러분의 심정이죠? 네, 오늘 이제 이 얘기를 가지고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리포트를 잘 쓸까? 예. 평가를 떠나서 저는 진정으로 리포트를 잘 쓰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100% 거짓말. 어떻게 평가를 떠납니까? 리포트는 평가하려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리포트뿐만이 아니라 어떤 무슨 연구 용역을 줬다든지 무슨 의약품에 무슨 뭐 임상 실험을 했다, 그 결과를 보고한다. 다 보고서는 평가, 맞다 틀리다, 이건 옳다 그르다 평가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 평가를 점수화해서 이렇게 성적에 반영한다는 것이 대학 평가에, 대학에서 리포트 쓰기의 차이점일 뿐이지, 평가를 떠나서 진정으로 그 리포트를 잘 쓰고 싶다? 아니요, 평가 떠날 수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리포트를 잘 쓰셔야 돼요. 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쓰냐? 교수님에 따라서 또 전공에 따라서 기대하는 바가 달라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4학년 때까지 가장 많이 받은 리포트 주제는 대부분 교수님들이 한 줄짜리였어요. 뭐뭐에 대해서 쓰라. 이런 거. 시험 문제도 긴 시험지, 그 8절지 시험지 주고, 예, 경희대학교 시험 용지 아예 딱 박혀 있어요. 길다란 거. 그거 주고 시험 문제도 없어요. 칠판에 써요. 고소설에 대해서 쓰시오. 이런 거예요. 예. 그런 근데 이게 또 저 이 이과 계열이나 또 다른 데 가면 사회과학 그러면 또 달라져요. 그죠? 예. 그래서 교수님에 따라서 전공에 따라서 과목에 따라서 이게 기대하는 바가 다 다르고 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좋은 리포트를 쓰려면, 잘 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리포트는 어떤 그 리포트 작성자, 학생의 연구자의 주관이나 견해나 독창성을 중시하는 게 있는 반면, 어떤 것은 객관적인 사실, 또 그런 사실을 이해했는지를 보려고 하는 그런 리포트가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과 질을 중시하는 게 있고 형식과 양을 중시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기가 딱 맞는다고 해서 이게 자료를 다운로드 받거나 또 짜깁기를 하거나 해서 요구에 맞출 수가 없어요. 이유는 뭡니까? 아니, 똑같은 주제여도 리포트를 제시한 교수님이 다르고 학교가 다르고 학과가 다를 수 있는데 어떻게 그걸 똑같을 수 있습니까? 의도가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교수님의 의도에 맞는 걸 써주는 게, 그게 리포트, A 플러스 리포트의 첫걸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과제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럼 과제 의도는 어떻게 파악해요? 보시면 이 과제를 낼 때는 그거 과제에 대한 평가 항목, 평가 방법, 또 평가 방식, 이런 것들을 미리 정해두게 돼요. 그걸 잘 파악하셔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무엇에 대해서 10매 이내로 쓰시오. 이렇게 했는데 막 조사하다 보니까 30장 됐어. 그러면 우와, 되게 많이 써, 열심히 했네, 성실하네, 점수를 많이 줄 것 같습니까? 아니죠. 요약 능력 부족.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 쓰라고 그러는데 5장 썼어. 이러면 내용 부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할 말 다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 객관적인 사실이나 뭘 가지고 조금 더 논의해서 좀 더 풍부하게 충실하게 쓰라 이건데 그게 부족하다 해서 충실성 부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제의 그 유형에 따라서 뭡니까? 과제 부가 의도에 따라서 유형을 정리해 보면 자료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어떤 자료를 많이 찾아봐라 이런 거라면 어떤 거, 그 자료가 풍부하게 들어가게 되죠. 충실성, 풍부성, 이런 것들이 중심이 되고요. 또 객관적인 사실을 보고하는 거야. 그러면 이런 객관적인 사실은 이게 객관적이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근거들을 갖고 있어야 되죠. 성실성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리고 근거에
또 풍부성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 다음에 자료의 분석. 이 자료를 분석하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자료를 주고 이 원인이 뭐냐 이런 걸 찾아보는 게 있어요. 네. 이런 걸 찾을 때도 역시 어떤 것을 A의 요소를 딱 뽑아냈으면 왜 그것이 A의 요소인지를 설명해야 되죠. 그 설명할 때 뭐가 필요합니까? 근거가 필요하죠. 그 근거는 이미 다 증명된 객관적인 사실에 해당되는 걸 가져와야 되니까 역시 자료들 많이 찾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독창적인 해석 또는 어떤 것을 독창적으로 풀어내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창조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런 대안이 적절하냐 이런 거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료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객관적 사실을 보고 자료의 분석 이런 리포트들은 성실성과 충실성, 풍부성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요건이 된다면 독창적인 해석이나 창조적인 대안 이런 것들은 적절성, 주장의 적절성과 그다음에 논리성 이런 것들이 이제 바탕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것들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말 자체가 또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런 말 자체가 사실은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압축적인 용어로 딱 정리해 놓으니까 이렇게 뭔가 좀 어려운 것이 보이지만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서 뭐 다른 기회에 또 충분히 이런 것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포트의 유형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 리포트 유형들을 제가 그 여러 교수님들의 도움을 받아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런 겁니다. 호텔 경영의 이해라는 과목에서 원서를 주고 원서를 번역을 하고 그걸 요약을 해오래. 환장하죠. 번역도 어려운데 요약까지 해오랬어. 네, 이런 것들은 이 내용을 이해를 했냐? 이해를 제대로 하면 요약이 쉽거든요. 이해를 제대로 못하면 이게 핵심을 못 찾아서 요약이 안 돼요. 그래서 내용을 잘 이해했냐를 묻는 그런 리포트고요. 유네스코 등록 세계 문화유산 중 5개를 조사해라. 이거 관광과 리포트죠. 그럼 이거는 스스로 조사 연구하는 능력을 키워주기 위한 거예요. 그럼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이 뭔지 찾아야 되고 그것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또 해야 되고 그렇죠. 그것이 세계 문화유산이 될 만큼의 뭔가 가치가 있겠죠. 그걸 찾아내서 밝혀줘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요. 또 뭐 한국의 민속이라는 과목에서는 우리나라의 민속 축제를 조사해봐라. 뭐 강릉 단오제, 뭐 또는 풍어제,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또 산에 가는 입산제 같은 것도 있어요. 산신령 모셔놓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조사하는 거, 다 발로 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현장 체험을 하면서 느껴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거기서 특징을 잡아내서 보여줘라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책을 읽고 독후감 써라 이런 게 쉽게 말하면 독후감이지만 독후감은 뭡니까? 책을 읽고 난 다음에 느낀 점 쓰는 건데 대학에서는 독후감이라고 안 하죠. 서평, 평가를 해야 돼. 평가를 한다면 이것이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근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 책에서 나온 내용과 다른 주장을 하는 책들 찾아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굉장히 고차원적인 그런 과제가 되겠죠. 그런 거. 그 다음에 실험 실습의 결과 보고. 뭐 생물과에서는 이런 게 있었네요. 고사목에 사는 곤충들에 대해서 관찰 보고서를 넣어라. 고사목은 말라 죽은 나무잖아요. 그럼 거기에 곤충들이 산단 말이죠. 그럼 또 그거 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루 이틀에 되겠습니까? 여러 날에 걸쳐야 되겠죠. 그래서 스스로 조사 보고하고 특징 찾아내고 여기서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고사목에 사는 곤충들에 대하여라고 그랬어. 뭐 특징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떤 생김새 하라는 것도 아니고 대하여야. 그러면 내가 뭘 초점을 둘지를 내가 결정해야 돼. 굉장히 교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낸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거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낸 것 같잖아요. 이거 대해서 조사해봐 아무거나 이렇게 낸 것 같지만 사실은 문제 해결 능력, 문제를 찾는 거, 내 문제의식을 찾는 그런 것까지도 지금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무섭죠. 이렇게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의도를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오늘의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냐? 어설프더라도 유형에 맞게 쓰자. 예, 제가 계속 세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게 뭐야? 어설프더라도 내 생각을 쓰고 내가 쓰고 그 다음에 유형에 맞춰서 쓰려고 노력해보자. 그러면 A 플러스 리포트 나한테 확
훅 온다. 이렇게 제가 장담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